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임학원에서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윤달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송고등학교 지난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을 법한, 헷갈렸을 법한 문항들 몇 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번 문항입니다. 7번 문항에서 이제 가나다 문항을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문항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 그림의 순서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가는 이제 원시 지각과 바다 형성, 나는 마그마의 바다, 다는 미행서의 충돌인데 일단 가나다를 순서대로 바꾸면 마그마의 바다 형성, 그다음에 원시 지각과 이제 바다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편으로 올수록 크기는 커지고 온도는 점차 내려간다. 무조건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을 보시면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은 가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다 쓸게요. 가나다라 순서로 되어 있다. 그럼 이건 아니죠. 가나가였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표면 온도는 지금 가가 나을 때보다 낮다라고 써 있습니다. 가가 나을 때보다 작다. 그러면 온도가 낮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질량은 다와 나가 있을 때 나가 닿을 때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질량은 커진다. 크기가 커진다는 말이 곧 질량이 커진다는 말이 되겠고, 그래서 질량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어느 부분이 헷갈렸을 것 같냐면 지금 표면 온도나 질량 같은 경우는 학원이든 학교에서 잘 이제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라는 말은 하지만 표면 온도라는 표현은 잘 안 할 거고, 질량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인데,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왜 크기가 커지지? 이렇게 이제 의아할 수 있으나 그 과정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돌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는 시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3번을 보면 문제는 지금 리튬과 나트륨과 칼륨을 반응을 시켰을 때 물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니 붉은색이 되어 있고 붉은색으로 바뀌었고, 지금 반응을 하는 걸 보니까 리튬은 기체, 나트륨은 빠르게 기체, 그 다음에 칼륨은 매우 빠르게 기체를 발생했기 때문에 반응성이 칼륨으로 올수록 크다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지금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담가 밀봉하여 보관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보관하는 이유는 이 물질들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이 녀석들이 반응성을 크기 때문에 공기 중에 수증기나 산소와 반응을 잘 하기 때문에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담아서 이제 보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억을 보면 발생한 기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발생한 기체가 보기에는 산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아니라 수소기체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 니은 반응성이 가장 큰 금속은 칼륨, 칼륨이라고 하기 때문에 맞고요. 디귿 물과 알칼리 금속을 반응한 수용액은 염기성이다. 그래서 붉은색이 나왔다는 얘기는 곧 염기성 용액이라는 힌트를 준 거라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보관하는 이유가 지금 보기에서는 휘발 성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써 있는데, 휘발 성질이 아니라 이 알칼리 금속들이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코팅 효과죠. 반응하지 못하도록 석유나 액체 파라핀을 담아서 보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발생한 기체를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발생한 기체는 이제 수소가 될 거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때는 알칼리 금속과 이제 17조 할로젠 원소를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헷갈릴 수 있는 거고, 여기 담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여기 담은 이게 보관한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알칼리 금속을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보관한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왜 그런지까지는 자세히 공부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나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 때문에 선정을 좀 해보았고, 이 문제를 이제 모르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뭐 보기를 보고서 몰랐던 친구는 없을 거고요. 보시면 이제 가는 이온결합, 다도 이온결합, 나는 공유결합으로 어떤 학생이나 다 이 부분은 골랐을 것 같고, 자, 여기 보기 기억을 바로 들어가서 보기 기억을 보시면, 자, 가는 물에 녹아 분자로 존재한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근데 이 분자라는 말 때문에 이 문제를 채택을 했고,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물에 녹게 되면 분자가 아니라 결정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결정. 그래서 공유 결합은 분자로 존재하지만 이온 결합은 결정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었고, 이 부분을 외우지 못한 친구는 많이 헷갈렸을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 디귿 보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니은은 이제 공유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인데 이제 틀렸고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은 이온 결합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디귿, 단은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다. 그렇죠? 디귿, 단은 이온 결합 형성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결정이란 단어 때문에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24번이고 조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부를 깊이 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략적인 큰 틀만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를 보시면 가가 포도당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도당은 화학식으로 쓰면 C6H12O6, 그래서 C와 H5,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이 녀석은 DNA와 RNA의 단위체가 되며 이 둘을 묶어서 우리가 핵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보기에서 보면 가는 CHON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CHON. 근데 이게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답이 되겠고요. 자, 니은 때문에 이 문제를 채택을 했고, 니은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틀렸을 겁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세포벽의 구성 물질의 단위체라고 써 있어요. 세포벽의 가라는 물질이 세포벽의 어떤 구성체의 단위체다. 구성 물질의 단위체다인데, 세포벽의 구성 물질에 셀룰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셀룰로스. 그래서 셀룰로스의 단위체가 포도당이 맞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를 좀 덜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맞았어도 찍지 않았을까, 아마 찍어서 맞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는 DNA와 나는 DNA와 RNA에서 모두 발견된다 해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4문제 정도 간략하게 풀어봤습니다. 지금 해송고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변별력을 위해서 아마 기말고사 때는 중간고사 때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고, 기말고사 때는 물리 파트 영역이 좀 들어갑니다. 2단원이 시험 범위인데 2단원이 물리 파트 영역도 들어가고 지구과학 파트에서도 1단원보다는 훨씬 많은 양을 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1학기 때보다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대비를 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다가오는 기말고사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